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러시아 수사의 특별검사인 로버트 멀러를 파이어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오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하우스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수십 번 멀러 특검에 대한 파면 의사를 부인해 왔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러시아 수사를 해왔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파면한 트럼프가 또다시 멀러 특검까지 파이어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막심한 피해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멀러 특검을 파이어하라고 화이트하우스 법률보좌관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러나 이 보좌관이 법무부에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내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이를 철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복수의 화이트하우스 주요 측근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보도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일까? 지금 특검의 수사 방향이 바로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인데, 이 케이스 역시 중요한 obstruction of justice의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오늘 이 보도에 대해서 모든 관련자들이 카멘트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을 위협했던 화이트하우스의 법률보좌관인 도널드 맥가너를 비롯해서 화이트하우스 대변인, 특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모두 카멘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법방해죄의 저촉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를 확인 보도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스토리들이 어떤 것인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들을 종합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그의 법률보좌관인 도널드 맥가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특검인 멀러를 파이어해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절차상으로 화이트하우스가 법무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해서 법무부가 파이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가너 보좌관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철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멀러 특검이 임명된 것이 지난해 5월 17일인데 이때로부터 한 달쯤 지난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특검의 수사가 러시아 선거 야합에 대한 조사에서 발전해서 사법방해죄 여부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상태를 조사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위협을 느낀 또 한 가지는 특검이 누구든지 소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7월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도 멀러 특검 파면 가능성을 당시에 열어두었었습니다. 그 자신의 레드라인이 있는데, 최후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명목상의 명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러 특검이 과거에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골프장에서 멤버십 문제로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 리펀드를 받고 멤버십을 취소한 적이 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멀러가 로펌에 근무를 했는데 바로 그 로펌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리 카스너를 변호한 적이 있다. 이것이 이유고, 또 한 가지는
그가 5월에 특검에 임명되기 전에 FBI 국장으로 다시 복직하는 문제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고로 그는 이 사건 수사에서 불편부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자문관인 맥가은은 트럼프에게 경고를 했는데 만일 특검을 파면한다면 귀하의 정치적인 생명에 큰 재난급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가은 자신이 바로 전에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파면 시에 주역을 담당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는 트럼프 선거전 당시에 수석 변호인으로 활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 시에 측근에서 그를 밀착 보좌해온 사람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또 다른 측근을 통해서 말러 특검의 약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나온 얘기가 말러 휘하의 검사들이 민주당에게 정치 헌금을 보낸 적이 있다. 또 수사 요원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반 트럼프의 내용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다.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 내용을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특검은 직후에 이들을 즉각 해고 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뿐 아니라 현재 법무부의 부장관인 라드 로젠스타인의 파면, 이 사람이 바로 특검 임명자고 특검의 수사를 감독하는 사람인데 그를 파면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이 라이언스 프레버스고 특별보좌관이 스티븐 배넌이었는데 트럼프의 이런 의중을 읽고 극도의 긴장을 했었습니다. 배넌은 당시에 한 보좌관 미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자칫하면은 수정헌법 25조가 동원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었다는 보도입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육체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통령과 강요의 과반수가 대통령을 제거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배넌은 당시에는 트럼프에게 충신이었지만은 지금은 밀려난 신세고 특검의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는 의문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의회 일부 의원들이 예일대학교 정신과 교수를 불러서 트럼프의 정신적인 안정성 여부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이트하우스와 측근 내부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6월에 특검 파면 명령을 내렸었고 결국 보좌관의 사임 위협으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폭로가 사실일 경우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사법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가 될 뻔했던 말러 특검이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법방해죄로 트럼프를 엮을 수 있다. 그런 말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나 이 정황 증거를 놓고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의 반응은 단순히 좌절감에서 나온 정서적인 반응, emotional response였을 뿐이지 진짜 그럴 의사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나 범죄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자신과 화이트하우스와 측근들이 수십 번 특검 파면의 의사가 없다고 이제 말을 했고 엊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선서를 하고 신속하게 자진해서 받겠다라고 또 되풀이를 했습니다. 최근에 화이트하우스의 측근들이 이 특별검사의 조사가 거의 끝나간다. 곧 트럼프는 사건 종결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최근에 여러 번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CNN이 오늘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법률 자문관들이 특검 파면을 만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조사가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곧 무혐의 판정이 날 텐데 왜 특별검사를 파면해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의 무리수를 만료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한 말들이 아닌가, 그런 의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월 2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법률고문이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압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철회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 질문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전형적인 뉴욕타임스 페이크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직원 20여 명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존 다우드가 어제 밝혔습니다. 다우드 변호사는 백악관이 특검 수사에 대해 전례 없는 협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우드는 또 백악관이 특검에 2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선거 캠프 역시 140만 페이지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이민 법안은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국경 안보 예산 25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을 이민 법안이 공화 민주양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지난 24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경안보 예산 250억 달러 부분은 민주당의 반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고 180만 명 드리머 구제는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고립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자총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기업들에 대해 여전히 활짝 열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미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섰지만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친선과 협력 역시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 포럼에 온 다른 국가들처럼 미국도 모두가 번영하고 모든 어린이가 폭력, 빈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단속 등으로 일리노이주의 정치적, 재정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인구조사국은 2020년 인구조사 시에 이민자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만일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할 경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구조사 결과 인구수가 적게 보고될 경우 일리노이주는 하원의석과 연방기금 배정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준의 이민자 비율은 7%에 달합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성전환 학생의 탈의실 사용 제한을 지지했습니다. 팔레타인 교육청은 성전환 학생 노바 메데이의 탈의실을 별도의 개인 탈의실 사용으로 제한했었습니다. 토마스 앨런 판사는 주법이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법규에서 전반적인 동등한 사용 권리를 완전 보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대학 학생들이 전 화이트하우스 보좌관이었던 스티브 배넌의 초청 강연에 대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 당국은 미국의 교육과 이민의 경제적 혜택을 주제로 한 강의의 강사로 배넌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테니스 대회 메이저 4강 무대에 오른 정현이 결국 페더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정현은 오늘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남자 단식 4강전 로저 페더러와의 경기에서 1세트를 1대6으로 내주고 2세트 게임 스코어 2대5로 뒤진 상황에서 발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정현은 16강전부터 진통제를 맞고 경기에 임했으며 4강전에서는 부상이 악화돼 더 치료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더러는 오는 28일 결승에서 마린 칠리치와 맞붙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오후들어서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9도.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8도. 주일에는 기온이 30도로 다시 떨어지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2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16도입니다.